살짝만, 그렇죠. 배에 힘 주셔야 돼요. 살짝 내렸다가 다시 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서, 그렇죠.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게, 그렇죠. 이렇게. 네. 힘들어. 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승환 코치입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요. 네. 처음으로 그 기구를 사용한 네네네.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아, 기구요? 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밴드인데요. 밴드. 네. 탄성 밴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바로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 소원이 여자 김종국입니다. 갱년기로 온 관절통에 아령을 들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밴드는 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근육 아이콘의 김종국 씨를 언급을 하셨는데, 솔직히 엄청난 야심이 느껴지는, 뭔가 정말 강해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연세를 지금 나이를 따지고 보면 네.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셨단 말이에요. 50대인 거예요. 근육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포커스로 잡으시면 관절 부담도 크고 몸의 부담도 크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근육의 기능을 조금씩 더 잃지 않게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관절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탄성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탄성 밴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루기가. 그냥 무게 저항만큼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탄성 밴드는 저항이 계속 바뀌어요. 저항값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무게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무게만 잘 인지할 수 있으면 동작을 끝까지 해내면 되는데, 탄성 밴드는 내가 가장 세지는 구간이 있고 약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지고 약해지는 그 구간에서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활용하시면 밴드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효과로도 좋은 도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그 밴드로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밴드가 있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네네네, 대부분 너무 다. 네, 그렇죠. 오늘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네. 바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밴드 운동을 할 건데요. 밴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부위에 맞는, 그러니까 밴드가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밴드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생김새도 보면 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틱처럼 밴드가 이렇게 루프로 걸려 있어가지고 전신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짐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선으로, 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뭘 걸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내 발에 끼고 스틱으로 연결해서 근력 운동할 때 우리 벤치 이런 바벨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보통 밴드는 다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밴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배울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밴드를 잡으실 때 밴드가 느슨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운동을 할 때는 밴드를 항상 이렇게 살짝 텐션이 걸린 상태. 네. 그리고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막 이렇게 막 구겨서 잡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잘 펼쳐서 잡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넓게.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잡아도 되고 끝에 잡아도 되는데, 끝에 잡으면 조금 이제 불안하니까 조금 더 잡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밴드의 탄성이 기냐 짧냐 이걸 봐야 되는데, 탄성이 길다 짧다 뭐냐면 당겼을 때 금방 짱짱해지는 게 있고요. 더 잘 늘어나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금방 짱짱해진다는 건 그만큼 뭐냐면 이 밴드가 가진 탄성이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 탄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보통 큰 근육을 운동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늘어나는 근육들은 작은 근육들을 할 수 있어요. 탄성이 이렇게 잘 늘어나면. 근데 이게 짱짱하면 큰 근육을 이용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겹쳐 잡아가지고 얘가 아예 안 늘어나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근육은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잘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 느슨해지지 않고 너무 짱짱해가지고 얘가 못 당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탄성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실 동작은 뭐냐면 바로 이 등 근육을 강화시킬 건데, 보통 밴드를 달길 때 이렇게 서서 당기시면요 아마 이렇게 딸려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하체를 중심을 살짝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 기마 자세라고 하죠. 네. 그럼 하체가 바닥을 딱 지면발력처럼 딱 지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얘를 먼저 딱 위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쭉 잡아당겨 보세요. 그러면 어깨 견갑골 뒤에까지 힘이 쫙 가는 느낌이 들죠. 네네. 그 다음에 이 밴드를 빠르게 놓으시면 이렇게 되죠. 밴드의 탄성을 내가 천천히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천천히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그래서 내가 타겟을 어느 근육을 더 강화시킬 건지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어서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더 펼치듯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펼치면 훨씬 더 날개 전체적으로 어깨뼈. 네.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내가 네. 너무 이렇게 깊게 하게 되면요 어깨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가슴을 펴서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훨씬 더 등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넓히셔도 되고, 네, 넓히셔도 되고. 와, 힘들어요. 네, 엄청 힘들죠. 이게 왜냐면 탄성이 제일 세지는 구간이라 힘든 거예요. 네. 놓을 때는 무조건 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뒤집어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눌러서, 그렇죠. 그럼 뒤쪽까지. 이때는 조금 더 숙여서 하시면 훨씬 더 좋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포지션을 다양하게 바꿔갈 수 있어요. 장점은 그거예요. 얘는 포지션을 내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데 자세가 좀 익숙치 않고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 자세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쪽에서 앞쪽으로 운동하는 거니까 가슴 쪽으로 운동하는 걸 제가 배워볼게요. 잡아보세요. 또 아까처럼 이렇게 넓게. 이거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요? 손을 쏙 넣는 네, 그런 이렇게. 모양이네요. 네, 그렇게 오. 바깥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꿈치를 굽혀서. 네, 이렇게. 그러면 밴드가 느슨하죠. 네. 이거를 걸어 나오시면 걸어 나가요? 네, 걸어 나오시면 딱 걸리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시면 느슨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근데 앞으로 살짝 오시면 이제 짱짱한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냥 앞으로 나란히만 쭉 해보세요. 오. 그냥 앞으로 나란히만 쭉 하시면 오히려 배에도 힘이 걸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하실 때 내가 뒤로 이렇게 딸려갈 거예요. 그거를 딸려가지 않게 하체로 살짝 잡아 놓으셔야 돼. 다리 벌리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었다가 쭉 밀고. 이때 만약에 좀 힘이 더 세게 걸고 싶어 그러면 걸어 나오세요. 살짝. 그렇죠. 어머. 그렇죠. 이렇게 밴드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오, 힘들어. 네, 조절하셔야 돼요. 호흡하시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부위로 힘이 딱 갈 수 있게, 네. 네, 높이, 범위 다 조절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벌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벌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고, 다시 모을 수 있고, 다시 뒤로 딸려서 뒤로 딸려간다 하면은 무릎을 살짝 더 굽혀서 네. 자세를 낮추시면 배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조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힘을 끌어모으듯이 밴드 탄성을 최대한 앞쪽으로 끌어모으듯이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네. 네, 이런 동작으로 가슴 쪽 운동을 할 수 있죠. 네, 가슴 운동을 네. 또 배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뭘 걸어놓고 하는 데가 없으면 서서 하셔도 되거든요. 서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밟으시면 돼요. 발을 밟으신 상태에서 똑같이 말아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운동이 되겠죠. 이건 어디 이건 여기? 이제 팔 쪽하고 가슴, 복부를 같이 다 잡는 거예요. 전신을 다 같이 잡는 건데,
보통 팔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체부터 코어, 상체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내 몸을. 이 밴드를 이용해서 내 몸을 하나로 결속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살짝만 위로 그대로 밴드가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두 발이 너무 조금 네. 짧다 그러면 한 발만 밟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양쪽 길이를 똑같이 맞추셔야 된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두 발로 시도를 네, 해보겠습니다. 시발로 시도하시고 거기서 길이를 네. 맞춰보시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들면 어깨가 들리죠? 네. 이렇게 접으세요. 아, 이렇게. 그렇죠. 오. 그러면 쉽게 접혀요. 관절을 이용하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앞쪽 이두근 쪽부터 해서 배에 힘 들어가고 가슴을 활짝 펴시고 그렇죠. 그럼 오. 다리까지 힘이 들어갈 거예요. 전신이죠. 그리고 전신. 배에도 힘이 엄청 자, 들어가요. 보면 이거를 이제 탄성을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툭 떨어져 이렇게. 아,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천천히 조절하면서 그렇죠. 이때 느슨해지지 않고 살짝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죠. 이제 하나 더 시도해 볼게요. 거기서 올리셨다가 살짝만 그렇죠. 배에 힘 주셔야 돼요. 살짝 내렸다가 다시 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서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막 되죠. 그거를 네.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막 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막 당겨가는 힘이잖아요. 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탄성을 내가 이겨내는 거죠. 살짝. 그걸 내가 이겨내면서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게. 그렇죠. 인상 쓰지 마시고 힘들어. 호흡하시고. 아, 숨이 안 그렇죠. 쉬어지는데요. 호흡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탄성이라는 게 고정값이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할 수 있는데 이걸 무리해서 막 끝까지 내가 올리겠어 막 하실 필요 없고 되는 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은 다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어디다 걸어놓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건 이 탄성의 길이, 장력 이거를 정확하게 몸에 맞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쿼트도 할 수 있죠. 잡고. 그다음에 만세도 해볼 수도 있고 벌리는 거, 모으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에서 걸어놓고 뭐 뒤에서 걸어놓고 아래에서 걸고 위에서 걸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밴드를 활용한 운동 3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이 네네. 가벼운 이 고무줄이 참 네네. 힘들게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네. 예전에 그 어깨나 이런 데 아플 때 이렇게 밴드 이렇게 넓혀서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은 결국 이 도구는 단순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든 그렇지만 가지고 안 노시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자꾸 가지고 노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눌러. 자, 다리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짱짱해지는 느낌.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치입니다. 네,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바로 어깨 통증, 어깨 쪽지와 관련된 네네네. 사연인데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종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이시고요. 어깨와 어깨 쪽지가 아픈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네, 사연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깨 쪽지가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가 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자 지치게 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추하건대 아마 그 견갑골 뒤쪽에 견갑골 쪽 안쪽이 아니면 이 어깨 능선 바깥쪽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바깥쪽 이 능선 쪽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쪽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쪽이니까. 저번에 이제 거운목 할 때 어깨 주변 근육들을 다 이렇게 확장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조금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조금 이 뒤쪽 견갑골 뒤쪽 그다음에 요 안쪽하고 앞쪽 이런 요 아래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궁금합니다. 이 네네. 뒤쪽 아프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머리에 하중이 실리면서 등도 굽고 그러면 이게 텐션이 뒤쪽으로, 장력이 뒤쪽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몸의 체중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얹어 놓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많이 하고 책 많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뒤쪽에 하중이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씩 기지개 피듯이 그렇게 하면서 좀 견갑골이 너무 들러붙거나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게 좀 얘가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좀 몇 가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오, 네, 바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그럼 어깨와 어깨 축지가 아프신 분을 네네네. 위한 솔루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견갑골을 내 몸에서 조금 약간 분리하는 느낌? 왜냐하면 견갑골이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견갑골이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들이 딱 붙어 있으면, 견갑골이 붙어 있으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제한이 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긴장감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이 잘 움직이게. 그러니까 견갑골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그런 뼈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로테이트 커프라는 그 회전근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떨어뜨려 놓으면 더 편안한 위치로 가는지를 좀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엎드려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 이제 거북목 했을 때 했었던 동작들이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운동하기 전에. 한쪽씩 하시면 더 좋아요. 양쪽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래서 한쪽씩 이렇게 길게 늘려주는 걸 할 거예요. 한쪽은 받쳐주고, 한쪽은 이렇게 쭉쭉 늘려주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해서 견갑골이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상방 회전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걸 첫 번째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번. 그러면 견갑골이 네. 이렇게 쑥 되는 느낌. 어. 견갑골이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척추까지 연결시켜서 견갑골을 이렇게 해서 깊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장롱에 뭐 들어간 거 꺼낼 때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자, 이걸 먼저 한번 PD님께서 네. 자, 네. 힘을 약간씩 받쳐주듯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해볼게요. 네. 호흡 내쉬고, 그렇죠. 받쳐주고, 호흡 내쉬고, 그렇죠. 허리 평평하게 만드시고, 네. 무릎에 맡기시고, 팔에 맡기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내 공간을 네. 맞춰놓고, 네. 다리 간격 맞춰놓고, 요 사이로 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낮춰주고, 굽혀주고, 네, 굽혀주시고, 고개를 돌려서. 그렇죠. 여기 떨어뜨립니다. 네. 자세가 다 이제 어색하실 거예요. 안 하던 운동이라.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길게 더 밀어주고, 시원해. 그렇죠. 얘는 더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 팔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일어나셨다가 다시 길게 반대쪽? 집어넣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머리도 내려놓으시고, 더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이때 허리가 웬만하면 펴지게끔. 네. 되게 막 이제 힘드시죠? 낯설고. 자, 여기. 시원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배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 배우시면,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요, 손을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허리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피아노 치는 손가락처럼 이렇게. 그러면 내 무릎과 양손에 이렇게 대를 세운 상태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처럼, 텐트처럼. 손가락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는 하나씩 일어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견갑골이 짱짱해질 거거든요. 네. 양손에 체중이 살짝 실린 상태에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시고, 네. 그렇죠. 거기서 피아노 치듯이 쭉 해서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 자, 다리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짱짱해지는 느낌. 네. 손바닥 내려서 다시 들어와 보시고.
기다렸다가 허리를 더 잘록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 더 이렇게 네, 오리궁뎅이처럼 만들라는 그렇죠. 거죠? 오리궁뎅이처럼 만드셔서 네. 얘가 전방으로 약간 기울어지게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견갑골을 띄어내듯이 가슴이 바닥에 닿고 이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습니다. 오. 네, 그 다음에 다시 쭉 들어오시고. 그래서 견갑골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 몸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손바닥 근육으로 해서 전완근으로 해서 어깨 근육까지 이어지는 약간 그 선이거든요. 그 선을 내가 장력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시원한 느낌이 될 거예요. 피가 쫙 통하는 느낌.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 네. 공간을 생긴 거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견갑골을 약간 전인과 훈인을 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양이 자세처럼 네 발 자세. 아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손은 네. 여기다 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척추를 좀 더 내려놔 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게 견갑골이 서로 모아지는 느낌이 드셔야 돼. 그다음에 허리도 툭 내려간 느낌. 그렇죠. 그럼 고개도 툭 떨어진 느낌. 그럼 얘가 다 분리돼 있죠. 그 상태에서 밀어내세요. 제 손을. 쭉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세요. 쭉 다시 밀어내시고 다시 내려놓고 내려놓을 땐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허리도. 그렇죠. 이 허리가 더 많이 내려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툭. 이게 긴장이 높아서 그래. 피디님도요. 허리가. 그래서 골반이 잘 안 움직여요. 자, 그래서 주로 여기만 볼게요. 오늘은 다시 툭 내려놓고, 그렇죠. 어깨가 툭 체중이 실리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쭉. 그럼 이게 전인이죠. 견갑골이 앞으로 빠져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견갑골이 뒤쪽으로 쭉 모아져서, 그렇죠. 고개도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내쉬면서 밀어내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편안하게 힘 빼서 내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척추가 견갑골하고 툭 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쫙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풀 때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고개도 편안하게. 네. 그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견갑골 주변이 운동이 되겠죠. 근데 제가 굉장히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네네. 오늘은 좀 잘 따라하지 못했는데 네. 이거 좀 연습해가지고 쫙쫙 펴주시면 너무 시원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직 익숙치 않고 근육끼리 서로 지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안 떨어져 그런데 하시다 보면 조금씩 자세가 편해요.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중심 잡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이 네발 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PD님이 이 네발 자세 하실 때 네. 이게 허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못 내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네. 이걸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자세가 불편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런 힘 주는 자세도 불편해지고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데 힘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주먹을 쥐고 주먹을 더 줘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을 폈다가 주먹을 쥐듯이 우리 근육도 이완을 시켰다가 수축을 시키고 이완을 시켰다가 수축을 시키면서 근육의 길이를 계속적으로 장력을 만들어주면서 그 근육에 힘이 잘 가고 피가 잘 가고 해서 걔네들이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때 목의 힘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와 이제 어깨 쪽지 네네네. 통증이 있으신 분을 위한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네. 저 이거 할 때 너무 시원했거든요. 이 네네네. 손가락 운동할 손가락으로 때. 딱 세워서 네. 닭발처럼. 네, 네. 이렇게 하는 운동 너무 시원했는데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운동이 어떠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코치입니다. 네, 코치님 오늘의 사연은요. 중년 여성분들 진짜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바로 그 하체 근육인데요. 음. 어떤 고민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성우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제 환갑을 맞이한 중년 여성입니다. 체중도 정상 범위이고 크게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 특히 이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아주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점점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해주셨는데요. 평소 주 3회 정도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중년 여성을 위한 하체 근육 운동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하체는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동이나 체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체입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일단은 약해지면 전체적인 신진대사도 약해지고 몸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서 제한이 많이 와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년 여성이기 때문에 하체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하체 근육이 그러니까 무게를 들고 많이 움직이는 운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체중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상태로 하는 운동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플랭크 같은 거예요. 플랭크는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네, 가만히 있죠. 그 가만히 있는 형태로 하체에 체중 부하를 걸어서 거기에서 근육을 자극시키는 운동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보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근육에 힘을 줘서 내 체중을 잘 유지하고 힘들면 쉬고 다시 체중을 유지하고 힘들면 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은 크게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이고요.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장력을 걸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이면 요가 같은 게 그런 동작이죠.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지속하는 거. 그런 운동으로 하시면 아마 관절에도 큰 부담은 없고 그리고 재활할 때도 등척성 운동을 많이 활용을 해요.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근육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건데 생각보다 등척성 운동이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많이들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을 어떻게 하체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중년 여성분들을 네네. 위한 하체 근육을 지키는 운동, 키우는 운동 네, 한번 꼭 여성뿐만 배워보겠습니다.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거니까. 네, 하체 좋습니다. 근육 키우는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체 근육을 위한 운동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정적인 상태에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서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워서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누웠을 때 머리부터 골반까지 약간 잘 이렇게 놓여진 느낌, 어깨도 한번 움직여서 그다음에 손바닥을 아래로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잘 받쳐진 상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접어서 발로 받쳐보시고 발로 받쳐보시고 네. 그렇죠. 그러면 잘 받쳐진 느낌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하체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보통 이게 이제 골반을 들어 올릴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허리 힘을 써서 엉덩이를 띄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동작은 허리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힘을 실어서 허벅지 뒤쪽의 힘으로 엉덩이 힘으로 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먼저 지지하시고 살짝 바닥을 밀어내듯이 해서 엉덩이를 살짝 띄울 수 있는 만큼 띄워보세요. 자, 그럼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네. 자, 이때 만약에 다리를 모으시면 더 모아볼게요. 그럼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시면 그럼 엉덩이 쪽으로 힘이 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어디로 잡으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느낌은 안 들죠. 딱 그냥 양쪽 다리. 괜찮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쪽 다리를 살짝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중심에 무게를 실어줘서 이쪽 지금 오른쪽 다리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힘들죠? 힘들면 내리시면 돼요. 네. 자,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중심 밸런스 잡으시고 다시 이쪽 다리 이용해서 살짝 띄워서 가볍게 호흡하시면 돼요. 이때 계속 이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집중하시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가 힘을 잘 쓸 수 있게 밸런스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들면 다시 내려서 딛고 바톤 터치.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너무 오래 버티면 왼쪽 다리가 어떨까요?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내가 힘들다고 빨리 내려놓고 여기는 힘 있다고 더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다시 반대발. 네. 그래서 서로 똑같이 배분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을 더 자주 하셔야 되겠죠. 네. 와, 근데 이게 한쪽을 드니까 힘이 엄청 들어가요. 네, 여기. 이게 이제 한쪽을 들면은 밸런스가 깨지니까 코어에서도 같이 작동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엉덩이, 허벅지 뒤쪽, 발바닥, 종아 이런 데는 다 운동을 다 하는 거죠. 내리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엉덩이 네. 툭 나르시고 내렸다가 발 툭 푸시고 잠깐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는 난이도를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쪽 발을 한번 띄워볼게요. 아까처럼. 자, 여기서 내가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이 발을 최대한 멀리 보내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오시고 다시 멀리 보내시면 얘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가뜩이나 힘든데 얘가 더 멀어지니까 지렛대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해요. 회전도 훨씬 더 멀리. 그다음에 허벅지 안쪽에도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힘들면 내려서 쉬시고. 네. 그다음에 반대쪽도 한번 멀리 보내볼게요. 멀리. 그렇죠. 호흡하시고. 그렇죠. 멀리 보내시고 엉덩이 처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호흡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엉덩이 내려놓고 다리 툭 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운동이 어떠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 근육하고 네. 허리에 부담은 전혀 없고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를 강화시키기에 제일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힙업 시킬 때는 가장 좋은 운동이니까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에도 네. 부담이 없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리를 스쿼트처럼 우리가 딱 만들어 볼게요, 한번. 그렇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여기다 살짝 대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양쪽 다.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발바닥 힘 준 상태에서 ong덩이를 살짝 띄운다. 엉덩이 띄우라고요, 여기서? 네, 요거 지지하시고 띄워보세요. 앞으로 숙여서 쭉.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 간격 맞추시고 무릎 네. 간격 맞추시고 살짝 앉으시고 허리 펴시고. 그렇죠. 요 자세. 호흡. 그렇죠. 힘드시면 언제든지 앉으셔도 돼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네. 힘드시면 다시 앉으시고. 네. 자, 플랭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띄워놓고 기다리고 앉고, 띄워놓고 기다리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띄울 때 내가 중심을 잡기 좋은 위치만큼은 띄셔야 돼요. 그래서 손에 닿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팔꿈치보다는 손을 이용하셔도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쭉 바닥을 밀면서, 그렇죠. 그 정도. 호흡하시고. 네, 다리. 그렇죠. 그래서 계속 힘. 그 다음에 언제든지 힘드시면 진짜 너무 이게 최고 힘든 것 같아요. 힘드시면 웃으시는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번을 반복하는지 보시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은 우리가 호흡으로 따지시면 돼요. 내가 몇 번의 호흡을 할 수 있는지, 2번의 호흡인지 3번의 호흡인지 해서 너무 긴장이 높아지시면 잠깐 쉬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뭐냐면 최대한 다리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쪽으로 관절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중심을 맞추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잘 된다 싶으시면 조금 더 내가 지탱하는 힘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빠지는 분들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리를 모았다 벌렸다 하면서 계속 내가 힘을 뺐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천천히. 네, 그래서 고관절에 힘이 더 가게끔, 무릎은 힘을 더 쓰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대신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다시 앉으시고. 자, 지금 무릎 괜찮으세요? 어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세요? 여기가 네.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래서 더 이게 더 이렇게 안쪽으로 더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포지셔닝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자, 잡아드리시고, 자, 손을 져주시고, 그럼 뭘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앞에 뭘 자, 잡고? 그 상태에서 살짝 일어나 보시면, 그렇죠. 그 상태에서 살짝 낮춰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내 체중을 조금 더 여기다 쉬기 좋은데, 네. 이게 없으면 막 여기로 버티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잡고 하셔도 좋아. 아니면 손을 뻗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잡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앉으시고. 그렇죠. 이런 방법.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스쿼트 동작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지점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시면 좋죠. 그럼 아까 앞에 두 동작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좀 늘려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준비 운동 하잖아요.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육의 결을 먼저 다 잡아놓고 이걸 하셔야지, 그런 걸 안 하시고 하시면 관절 쪽으로 힘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끝나시고 나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해주셔서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하체 근육 운동 배워봤는데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했던 쉽지 않아요. 운동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얘는 움직임 없이 힘을 계속 지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관절을 더 힘이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각도 설정이라든가 중심 설정하시고 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해서 근육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효과를 네네. 보실 수 있으리란 거는 굉장히 제가 좋은 장담할 운동이긴 수 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하셔야 된다.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네. 잡고 하셔도 돼요. 뭘 잡고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주의사항들 잘 기억하셔서 하체 근육 짱짱하게 네.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어때요? 뛰어보니까? 아, 오랜만에 뛰어서 너무 힘든데요. 네, 힘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승환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 뛸 때도 제대로 뛰셔야 합니다. 아, 그럼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뛰기입니다. 우선 바로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뛴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뛰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몸 상태가 괜찮으면 60대, 70대까지도 매일매일 30분 뛰어도 무릎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제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 한 가지만 뽑으면 뭘까요? 하면 제가 항상 공통점으로 하는 대답이 달리기예요. 걷기 아니고요? 아, 달리기입니다. 오, 네. 인간은 이 달리는 운동을 통해서 심폐, 근력, 협응,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리기가 관절에 부담이 많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관절염에도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달리기는 근육 기능이라든가 심폐 기능에 굉장히 탁월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나 하지? 그럼 딱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조건 달리기를 먼저 선택하거든요. 달리기는 너무나 좋은 운동인데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처럼 달리는 것처럼만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오래 달려야 되고, 그리고 또 빨리 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 달리기는 결국 뭐냐면 걷기와 똑같아요. 내 보폭에 내 그 상태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 달려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시고 운동을 하시면 솔직히 몸에 부담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간과하고 그냥 달리는 게 좋아, 막 그냥 빨리만 달리고 오래 달리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초 근력도 좋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달리려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필요해요. 하체 근력, 밸런스, 코어, 호흡,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달린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걸으시는 분들은 꼭 달리는 걸 하시고, 걷는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걷기부터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운동인 그렇죠. 이 달리기를 네네네.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네. 요새 런닝머신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시죠. 우리가 네. 이 기구를 통해서 한번 직접 네네네. 배워봐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런닝머신, 저는 그냥 무조건 달렸는데 이것도 네.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네네네네네.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런닝머신이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이 있어요. 근데 런닝머신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위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가 첫 번째 결정돼야 돼요. 네, 그거부터 하시면 되는데, 피디님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뛰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걷고 뛰는 것까지 그 과정을
내가 몸소 체험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손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걸어볼게요. 그렇죠? 속도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감각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골반을 이렇게 두시고 발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느껴보시고 그렇죠. 내 위치만 센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속도는 제가 조금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냥 보폭만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호흡. 그렇죠. 그렇죠. 빨라지더라도 내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보폭만 커지는 느낌만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오. 그렇죠. 적응이 되시면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손을 하나만 내려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호흡하시고. 자, 내 손 바꿔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그럼 이쪽 팔이 좀 안 움직이죠?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자, 이게 되면은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손을 양쪽으로 잡으시고 그냥 뛰어보는 거예요. 자, 뛰어본다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자, 한번 뛰어볼게요. 쭉. 그렇죠. 툭툭, 톡톡, 톡톡, 톡톡. 바운스를 약간 느끼시면서.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리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한번 걸으시면서 잠깐 볼게요. 자, 어때요? 뛰어보니까? 오랜만에 뛰어서 너무 힘든데요. 네, 힘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 거를 좀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래 뛰지 마시고 짧게 뛰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보폭이 좀 더 커지고 그런 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보다는 내 중심, 보폭, 호흡 요 세 가지만 그리고 뛴다는 거는 내 몸이 뛰면서 몸을 띄우는 거예요. 양발이 동시에. 그래서 이런 바운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운스를 자연스럽게 만드실 때 긴장하시면 딱딱한 상태로 우리 충격을 흡수를 못하거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뛰어볼게요. 아까처럼 툭툭, 툭툭, 보폭 더 크게 앞뒤로 툭툭.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손을 하나만 띄어서 움직여 볼게요. 손 접어서. 그렇지. 하나, 리듬 맞춰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몸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호흡. 또 잠깐 걸으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손 내려보시고, 자, 이제 손 띄어서 완전히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양쪽 다. 그렇죠. 이제 중심이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그 걸음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네. 좋습니다. 자, 호흡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뛰어볼 건데요. 짧게 뛰어볼 거예요. 한번 리듬만 맞춰보세요. 본인 스스로 중심 잡고 보폭 크게 손 접으시고 그렇죠. 좀 더 여유 있게 툭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리듬 그렇죠. 척추는 단단 편안하게 오 그렇죠. 자, 몸의 감각을 보세요. 감각으로 그렇죠. 오케이.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좀 덜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함이 덜하죠. 그러니까 네네. 처음에 중요한 게 이 어색함을 없애는 거. 아,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뛰는 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동작도 많이 긴장돼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좀 적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뛸 때는 손을 올리시는 게 좋고 걸을 때는 손을 내리셔서 편안하게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그리고 피디님이 지금 보폭이 좀 짧아요. 아, 그런가요? 그 고관절의 유연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폭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발을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더 성큼성큼 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폭을 좀 더 크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 접고 쭉쭉 그렇죠. 쭉쭉 쭉쭉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리듬을 잡으세요. 더 자신감. 그렇죠. 속도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내 몸의 움직임을 좀 더 보시고 적정한 그 보폭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여유 있고. 오케이. 또 걸으면서 손 내리시고 호흡.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좀 덜 불안한 느낌. 네, 덜 불안하죠. 근데 아까도 약간 떨어질까봐. 네네네, 맞아요. 뒤로 막 떨어질까봐 계속 앞으로 붙잖아요. 불러 떨어질까봐. 맞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으면 좀 덜한데 네. 손을 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뭐 하냐면 잡으세요. 잡고 종아리부터 하나 뒤로 빼시고 뒤꿈치 맞춰놓고 여기를 풀어주세요. 호흡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도 뒤꿈치 딱 붙여놓고 그렇죠. 아킬레스건 쪽만 많이.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은 앞으로 뻗고 발 뒤로 빼서 햄스트링하고 허리 쪽을 쭉. 그렇죠. 절대 그냥 바로 내려오시면 약간의 어지럽고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공간이 내가 뛰는 공간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뛰었기 때문에 우리 멀미하듯이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적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도 조금 낮춰주셔야 되고 호흡을 심박수를 낮춰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앉으면서 한번 쭉 스쿼트 자세 취하면서 쭉 손 더 뻗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늘려주시고 그렇죠.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려오시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몸에. 오케이. 연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생각을 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PD님이 전에 많이 뛰셨다면은 네. 좀 이걸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뛰셨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뛴다는 거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걷는다는 거는 이렇게 그냥 걸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빨리 걸어도 결국 보폭은 늦게 걸어도 보폭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좁게 걸으면 이렇게 걸었다가 그다음 속도가 높아지면 그걸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아니라 보폭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걸으면 속도가 느려도 빨라도 똑같이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뛴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체중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딛고 다리가 떨어져서 나가는 그 힘으로 이 딛는 힘으로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을.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딛고 또 띄워서 힘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딛고 띄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뛴다는 거는 내 몸을 띄워놓고 옮기고 띄워놓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딛는 게 잘 돼야 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체 근육이 기본적으로 탄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런닝머신을 뛸 때는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내 체중을 이렇게 옮기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발만 이런 식으로. 그럼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점점 쏟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중심은 이렇게 골반 쪽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일정하게. 그래서 이게 빨라지면서 보폭이 커지고 다리가 높아지고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너무 빠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천천히 뛰면 다시 이렇게 그 위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걷는 거죠. 이렇게. 무게 중심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많이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절의 부담이 크죠. 내 몸을 공처럼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몸의 그 근육을 다 이용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연습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게 어떤 느낌이 좀 와닿긴 그죠? 하거든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네. 네. 하면 할수록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은 조금 내 몸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좀 약간 필요해요. 점진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냥 저것처럼 바로 해야지가 아니라 빨리 그냥 달려야겠다 이거는 네, 절대 그건 안 된다.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사연자분께서 이거를 60, 70대까지 하루 한 30분 정도 뛰는 거는 괜찮다라는 그럼요. 질문 그러니까 주셨는데 보통 저는 이거를 정해놓고 뛰는 게 보다도 물론 10km, 20km 마라톤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취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죠. 근데 30분씩 뛴다? 근데 어떻게 뛰느냐? 그거를 뭐 내가 더 오래 뛰려고 노력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이 없다 그러면 30분, 1시간씩 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 꼭 스트레칭 잘 하시고. 네, 내려올 때도 네, 내려올 때도 꼭 이런 런닝머신 아니도 밖에서 뛸 때도 꼭 스트레칭 하시고 뛰기 전에 하시고 뛰고 나서도 스트레칭 하시면 잘 정리되고 정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관절의 불안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번 관찰하셔야 돼요.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네, 그러면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을 토대로 네. 뛰는 방법 그리고 또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러닝머신 타실 때 그냥 막 달리지 마시고 맞춰가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민 있으신 분들 영상 댓글 그리고 저희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